5석 내지 28석을 추가하잖아. 그냥 그대로라면은. 그래서 유리한 거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오늘은 총선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도훈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뭐 동료이자 친구로 지냈던 사람. 안녕,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 사회부부터 정치부, 워싱턴 특파원까지 우리가 30년 됐는데. 근데 요즘은 신문기자인데 뭐 방송기자인 저보다 방송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더 유명해졌어요. 아이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원일이 직설 시청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원일이 앵커는 제가 1990년에 그 서울신문 입사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나는 한국일보. 한국일보 조금 빨랐죠. 수습했고, 저는 이제 서울신문에서 주로 정치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2월에 민자당 가서 그해 3월 24일 날 그때가 14대 선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에 대선부터 시작해서 줄곧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정치, 정당,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이런 쪽 쭉 했었고, 우리 원 앵커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정치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문화일보 와서 정치 담당 논설위원 맡고 있습니다. 원 앵커가 1990년에 수습할 때 한국일보를 대표하는 사회부 기자였고, 굉장히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했어요, 신문기자로서. 그 다음에 약간 SBS로 가서 방송으로 갔구나 깜짝 놀랐는데, 방송에서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앵커는 이렇게 좀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어떤 균형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진영 간의 양화된 대결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원앵커처럼 조금 중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정치나 여러 이슈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앵커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에 대한 칭찬은,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는 90%는 편집으로 확확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번 총선 판세를 한번 좀 분석해보자. 그래서 우리 30년 경력으로, 우리 정치부 경력으로 역대 선거와 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요란한 뭐 홍보 이런 하는 뭐 게스트가 아니고 요점 핵심 본질을 꿰차서 차분하게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자 해서 좀 모셨습니다. 21대 총선 전세 판세부터 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 네. 먼저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걸로 따지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민주당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판세가 있고, 통합당이 보고 있는 판세 분석이 있는데, 이거 뭐 자기들 생각이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중요한 팩트는 아니지만 뭐 추세를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데, 민주당 과반 확보한다, 뭐 180석 이상 넘는다 하는 그거 받아봤죠, 문자들. 네네. 내부 자료. 네네. 봤더니 최소 지역구에 포함해서 147, 최대 194석 확보. 뭐 이렇게들 전망들 하고 있대? 147은 조금 너무 오만해 보이면 안 되니까 더 좀 많이 나와서 찍어달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 194는 조금 현실성이 없는 수치고, 내부적으로는 180석까지 바라는데, 그걸 이제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이 또 이렇게 못 참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 승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승부도 물론 있지만 지역구에서 전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민생당까지 이걸 전부 합친 그런 범여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범야 가운데 누가 과반수를 차지하느냐의 대결인데, 정치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은 범여 정당이 유리해요. 거기에서 3% 넘는 정당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8석 대 한 128석 정도 돼요. 범여 대 범야가. 그래서 현재 구도대로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민주당이 현저하게 유리하다. 야, 참 우픈 얘기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수로 하는 거다. 그렇죠. 네. 머리수를 많이 하여튼 배출해내는 데가 이기는 데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단독 과반을 이룰 수 있는 정당은 있다 없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한 당의 과반수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제도 자체가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독일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연합국이 너희는 앞으로 또 히틀러 같은 놈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 한 당이 과반수 차지하면 안 돼. 무조건 갈라. 그래서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말하자면 과반 방지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 준연동형을 도입을 했지만 이것 역시도 과반을 누군가가 차지하기를 힘들게 만들어놨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은 지난 이제 3년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2012년 대선 그때를 보면은 진짜 진보와 보수가 1대1로 붙었어요. 그렇죠. 그때 결과가 51.6대 48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51대 49 싸움이라고 그게 이제 그랬고 지난 사실 2017년 대선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가 받은 득표가 52%고 문재인 대통령은 40.8%. 심상정이 합친 게 한 48, 49 되니까 맞아요. 그 구도가 지난 대선에서도 승부는 바뀌었지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으로서는 과반 방지법을 해놓으면은 적어도 보수당은 그러니까 지금도 통합당인 것처럼 한 당이 주로 하니까 그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걸 막는 효과는 있고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총선 결과를 깠을 때 어찌됐든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120석이에요, 120석.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준 사람들 합치면 8명이니까 128석이 네, 민주당이고, 통합당이.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찌됐든 렌탈 한 거 다 빼고,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숫자만 넣고 보면 128이에요. 통합당도 그렇게 미래한국당 합치면은 112.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당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68대 128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선 상태에서 범여권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중에서도 유리한 이유는 지난번에 122석, 123석 얻었지만 호남에서 3석밖에 못 얻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호남에서 한 25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남에서만 한 20여석을 더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특별히 뭐 많이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영남 쪽에서 조금 잃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0석 가까이가 추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제 총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임기 중반을 넘긴 상태에서 총선이라는 건 그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민주당이 뭐 그렇게 뭐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야당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당도 그러면 뭐 여당은 별로 잘한 건 없는데 너희는 잘했니? 하면 거기도 별로 이렇게 잘한 건 점수 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은 지난번에 국민의당 선택했다가 이번에는 민주당 선택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팩터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선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머릿수를 세아리는 이제 게임인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8명, 뭐 쪼개지고 한 거 다 빼고 128명이었는데 여기에는 호남이 과거 국민의당으로 다 빼앗겼던 게 빠져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호남 싹쓸이 분위기. 그러니까 자, 호남이 몇 석? 호남이 지금 28석인데 이 중에서 22석만 가져오면 현재에서 22석만 가져오면 150석이에요. 과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 되는 거예요. 과반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꼭 과반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반대로 좀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반대로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112석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못한다는 얘기, 나는 여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반대로 영남 보자면 영남. TK 플러스 부울경해서 65석 중에 이 중에 12석 지금 민주당한테 뺏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번에 뭐 한 6석 정도만
빼앗기고 나머지 싹쓸이 한다 봤을 때 여기서 뭐 뚝 잘라서 60석 가져온다 치자고요. 예. 그럼 나머지 수도권 121석 중에 최소한 40석은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럼 그것만 해도 100석이야. 예. 그럼 충청하고 강원도 뭐 28석 8석 다 합쳐서 그것도 반타작만 한다 치자고요. 그럼 그것만 해도 120석 넘는 거고 비례 20석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당도 140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최선을 다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도 현재가 38석인데 그렇게 더 많이 얻을 그 선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를 선거구는 꽤 많아 보여요. 통합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비례도 20석은 뭐 한다고 보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160대 140이나 155대 145 그런 수치 고 언저리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범여가 170을 넘는 이런 승리는 굳이 그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여당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까지 주지는 저는 않을 거로 봐요. 않을 거로 본다. 자, 이제 개표를 앞두고 이제 뭐 투표의 마음 다 정했고 사전 투표 뭐 다 마무리됐고 이제 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도훈 의원과 제가 분석을 해본 거를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이 우세하다. 동의? 네. 동의? 오케이. 네. 동의. 얼마나 이길 것이냐? 압도적으로 이긴다.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그런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럼 얼마나 이길 거냐? 160대 140으로 범여와 범야가 나누면 결국은 많아야 10석에서 20석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 요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